오늘 방송에서는 그 노회찬 타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림에 보이는 저 약도가 노회찬 시신이 발견된 그 아파트 앞에 그거를 이제 모식도로 그린 겁니다. 모식도로.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아파트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관이 있죠. 그 현관에서, 현관에 있는 그 측에 있는 게 그 노회찬이 뛰어내렸다고 하는 17층, 18층 창문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. 그리고 현관 바로 옆에가 이제 화단이 돼 있어요. 그리고 노회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노회찬의 시신은 그 현관으로부터 한 7, 8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니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런 식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창문에 17층에 있던 노회찬이 그 외투를 벗어놓고 투신했다는 그 17층의 창문은 그 어른이 거기에 그거를 올라가서 그렇게 뛰어내릴 만큼 그렇게 큰 창문이 아니고 몸을 잔뜩 구부린 상태에서 그 창문을 이렇게 몸을 꾸겨내듯이 끄집어내가지고 7, 8m를 도약하려면은 상당히 그 발로 그 창문 틀을 박차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그 창문입니다.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닿는다든지 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. 보통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창문에서 그렇게 넓이 뛰기 하는 식으로 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결국 저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아파트에 있는 현관에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? 현관이 있고. 그럼 그 현관 지붕이 아주 박살이 나야 됩니다. 어른이 떨어지면. 그래서 그 시신은 왼쪽에 있는 화단이든지 현관 앞으로 굴러 떨어지든지, 그런데 저렇게 현관에서부터 7, 8m를 시신이 굴러갔다. 이런 설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신이 현관에서 떨어져 가지고 7 내지 8m를 이렇게 굴러갔다는 얘기예요, 이게. 이거는 다른 어떠한 내용들은 다 빼고 이 한 가지만 보고도 노회찬은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자살한 건 아니다. 저런 식으로 자살한 건 아니다. 저렇게 자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저 17층 창문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노회찬이 투신을 정말로 자살한 거라면 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옥상도 그 턱이 있지요. 턱이 이제 위험하니까 턱이 한 1m 한 높은 데는 50까지 있어서 그 턱 위에 올라서서 아주 넓이 뛰기를 하든지 아니면 옥상 뒤에서 달려오면서 그 턱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야 겨우 가능한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경찰이 발표하기를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될 개연성이 낮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17층에 외투를 벗어놓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설명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
현장에 가지 않아도 요 현장 사진만 보면 저는 이제 사진을 제가 모식도로 사진을 보면은 이 핸드폰 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식도로 딱 그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1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7, 8m를 전진한 위치에 그것도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전진한 위치예요. 한 20도 정도 옆으로. 그런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될 수는 없다. 그래서 그 이용식 교수가 이거를 딱 보고 이건 타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뭐 부검을 할 것도 없고 이건 부검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다. 타살의 증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럼 이제 이 노회찬 타살설을 저는 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, 과거에도 정몽원 씨도 저는 뭐 정몽원 씨가 타살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현정은 회장인가요?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자신의 집안에서는 그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때 현정은 회장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. 예, 그거 분명히 봤습니다.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이 그렇게 고층에 거기서도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건데 그 창문도 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식의 창문을 몸을 꾸겨 넣어서 뛰어내렸다는 얘기고, 예, 그것도 저는 뭐 정몽원 회장이 난 타살당한 것이다 하고 저는 믿고 있어요. 예, 뭐 그거는 왜 정몽원 회장이 타살됐느냐고 뭐 대북 송금에 연관되어서 그 송금 내막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에 입을 막기 위해서 정몽원 씨를 타살했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과연 누가 와서 정몽원 회장을 사살했는가, 살인을 했는가는 그거는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그 비밀이 덮여짐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, 이득을 얻는 세력, 그들이 정몽원 회장을 타살했다. 뭐 이거 쉽게 누구나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타살설이 또 제기되는 분이 노무현 씨 아닙니까? 노무현 씨. 노무현 씨도 그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것이 타살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. 저는 이 노회찬이나 정몽원 씨만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씨의 어떠한 그 타살설도 그 노무현 씨가 뭐 서거했다 그러죠. 소위 자살한 서거. 그거로 해서 이득을 얻는 자 또는 이득을 얻는 세력이 노무현 씨를 자살 위장해서 타살하였다. 이러한 추리는 뭐 쉽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노무현 씨의 그 정치 자금 뇌물 수수 의혹이 차단됨으로써 이득을 얻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실제로 많은 이득을 얻었죠. 그걸 통해서.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죽음, 세 사람의 이 투신 자살에는 분명히 타살 의혹이 짙고, 저는 이 노회찬이나 정몽헌 이 사람의 그 투신 자살은 투신 타살이다. 저는 그걸 좀 확신합니다. 그 노회찬 씨가 지금 이렇게 타살을 당하고 이 시신이 곧바로 화장돼 가지고 이제 장례까지 치르고 뭐 국회장으로 연결식을 하고 그 뭐 정의당 사람들 뭐 심상정 이런 사람들은 울고 불고 뭐 원통한 죽음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, 나는 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그
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. 노회찬 씨는 자기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고, 이렇게 됐을 때에 이건 타살의 의혹이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, 그 전문가인 그 이용식 의사인가요? 교수인가요? 그런 분이 이거는 타살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가 딱 되면, 장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사인을 밝혀야 되겠다, 이렇게라고 주장하면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고, 또 유가족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노회찬 살인사건으로 고발해서, 노회찬 자살사건이 아니고 노회찬 살인사건 고발할 수 있죠. 이걸 얼마든지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할 그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멍충이 같이 노회찬의 억울한 죽음을 원통한 죽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. 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이 증거는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. 이렇게 7, 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그 사실이 맥이 안 잡히니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. 의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 끔찍한 그런 환경,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거를 침착하게 맥을 잘 짚을 수 있다. 잘 못 짚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증거예요.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, 이 7, 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건 노회찬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 만한 충분한 증거고 단서인데, 이거를 경찰도 수사를 안 하고, 당사자인 정의당 사람들도 고발을 안 하고, 더 당사자인 유가족들도,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들의 그 가장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마당에 타살이든 자살이든 물론 이제 타살당했다 그러면 더 억울하겠지만,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유가족들은 정신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부검 같은 끔찍한 2번 죽이는 건 하지 않겠다,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죠, 유가족은. 그러나 정의당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.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그 대들보가 지금 이렇게 살인을 당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이 사인을 밝혀야죠. 자, 그러면 노회찬 이 살인사건에서 저는 자살이라기보다는 노회찬 살인사건이라고 일단 명칭을 하겠습니다. 이 노회찬 살인사건에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굴까요? 노회찬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드루킹 게이트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. 드루킹 특검. 그러면 그 특검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노회찬을 살인하였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노회찬을 제거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, 드루킹 특검이 봉쇄당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, 그건 우리가 쉽게 누군지 알 수 있죠. 그건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과거에 정몽원 회장이 이 살해당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는 저는 김대중 그 당시 대통령이지 않았는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김대중 씨가 정몽원 살인사건의 교사범인지 아니면 무관계한 사람인지 하나도 밝혀진 건 없어요.
그러나 어쨌든 그가 정몽원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사자 명예훼손도 아니죠. 그 사람이 이득을 얻은 건 맞으니까요. 대북송금이라는 그 사건이 그냥 가장 많은 단서를 갖고 있는 정몽원 씨가 살해당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번 노회찬 살인사건에서도 가장 수혜를 입는 자, 그 이름 석자는 누구나 알 겁니다.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뭐 김경수란 사람은 뭐 조물액이기 때문에 김경수 같은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또 중간 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수가 노회찬 살인사건을 총지휘했다.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. 들지 않고 김경수보다 윗선의 사람이 이 노회찬 살인사건의 주범일 것이다. 이건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. 상상인 걸 밝힙니다. 왜 상상인 것밖에 밝힐 수 없냐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, 시체는 말한다라는 법의학이 있어요. 시체는 말한다. 시체에서 뭐 그 살인의 증거가 다 나오죠. 부검을 해보면. 그래서 이러한 이 살해 현장을 보고도 경찰이 이것을 자살로 단정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또한 어떠한 그 배후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수사 안 하는 거지. 그 경찰들이 뭐 아무런 압력도 없는데 이거를 자살 사건이다 이렇게 뒤덮을 리는 없습니다. 이건 분명히 이 경찰의 수사를 하지 마라 하는 어떠한 배후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굳이 그 수사를 하지 않고 자살로 덮어버리고, 또 유가족들도 빨리 장례 치릅시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살로 덮여져 버린 것이고,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세력 정의당,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골이 빈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마 노회찬 씨가 자살했다는 것이 어떠한 그 배후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 있으니까 정의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.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?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씨가 살해당해서 그 배후 세력이 검거되고 또 한바탕 논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노회찬 씨가 이렇게 이제 제거당하고 자살한 것으로 해서 정의당에 대한 후원과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정의를 사랑하고 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, 이 사람들은 정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.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당으로 하는 거예요.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정의당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 사람들, 착각을 아주 세게 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. 정의롭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. 그런 콤플렉스 현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 방송은 노회찬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고요. 이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시신이 화장됨으로써 영구 미제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. 노회찬 자살이 아니고 노회찬 살인사건 영구 미제 사건,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.
노회찬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 가장 증거인 시신은 화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제 사건이다.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